아. 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오늘은 일본식 라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식 라멘은 육수 만들기가 어렵죠. 가정에서 만들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라멘 스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법 괜찮은 제품 한 가지를 이용할 거고요. 라멘에 꼭 들어가야 되는 차슈 같은 고명은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라멘 스프인데요. 보통 일본식 라멘 하면은 돈코츠 라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돼지 뼈와 머리 뭐 이런 걸로 이제 육수를 내는 건데, 오리지널 돈코츠 라멘은 육수 자체가 좀 느끼한 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느끼하기 때문에 뭐 다진 마늘을 많이 넣어서 먹는다든가 뭐 향신료를 넣어서 먹는다든가 그렇게 즐기는 경우가 많죠.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돈코츠 라멘을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닭육수나 기타 다른 재료를 넣어서 느끼함을 없애고 담백함을 살린 쿠마모토 라멘 스프를 사용할 겁니다. 쿠마모토는 일본의 어떤 지역 이름인데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라멘 스프가 특산품인 게 아니라 쿠마모토 라멘이라는 그 음식 자체가 특산물인 거죠. 이것은 그 쿠마모토 라멘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스프, 액상 스프 형태로 나온 제품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국 사람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라멘 같아요. 제가 웬만한 건 다 써보고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 쿠마모토 라멘 스프가 한국 사람 입맛에 가장 적당하고 느끼함도 거의 없고요. 또 맛도 굉장히 좋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일본 라면을 집에서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스프를 구매하신다 하신다면은 일단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모노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저 광고비 받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돈 받고 하는 광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 중요한 면입니다. 사실 저희 업장에서는 전문 그 면 제조업체에서 주문을 해서 쓰거든요. 하지만 가정에서 그럴 순 없으니까 모노마트에 가시면 일본 라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 굵기가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냉동 상태로 판매가 돼요. 냉동 상태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냉동 상태면 바로 삶게 되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사용하기 하루 전날 냉장실로 옮겨서 냉장실에서 하루 해동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봉지 개봉하지 마시고 이 상태 그대로 실온에서 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봉지를 개봉해서 해동하시게 되면은 공기 중에 수분이 뭉치게 되면서 면에 달라붙거든요. 면이 잘못하면 곤죽이 돼버리니까 절대로 개봉해서 해동하지 마시고 냉장실에서 하루 재우시거나 실온에서 한두 시간 정도 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제품은 쿠로마요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늘 태운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식 라면 보면은 국물 위에 검은색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있죠. 그게 굉장히 향이 좋고 맛이 좋은데 이렇게 시판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쿠로마요라는 이 마늘 태운 기름을 가정에서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제대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이런 제품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시판되는 제품을 광고하는 모양이 돼버렸는데 실제로 제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소개해드린 것 뿐입니다. 모노마트에 직접 가시거나 인터넷으로 모노링크 검색하시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라멘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정도 제품을 구매하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돼요. 물론 이 스프 한 통이면은 일본 라멘을 몇십 그릇 만들 수 있지만 이 자체 한 통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성비는 괜찮습니다. 일본 라멘 하면 또 위에 올라가는 고기 고명이 중요하죠. 보통 삼겹살을 이용한 차슈를 만들어서 쓰는데 라멘 한 그릇 먹자고 차슈를 만들고 막 이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얇게 썰은 놓은 목살 3장으로 차슈를 대신하겠습니다. 라멘 하면 또 김이 올라가야죠. 계란은 필수고요. 대파도 필수입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먼저 계란을 삶겠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계란 넣어주시고요. 6분에서 한 7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처음에 한 2분 정도는 이렇게 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계란 노른자가 정 가운데에 모양을 위치하죠. 그냥 두시면은 노른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익으니까 먹는 데는 상관없는데 모양이 안 이쁘니까 삶아진 계란은 빨리 차가운 물에 담가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잔열 때문에 계속 익으면서 노른자가 좀 퍽퍽해지거든요. 부드러운 노른자를 위해서 빨리 찬물에 담가주셔야 돼요. 고명으로 올릴 차슈를 만들어 볼까요? 이대로 바로 익히면 힘줄 때문에 고기 모양이 우그러들면서 보기 싫어지니까 중간중간 칼로 톡톡 찍어서 모양이 우그러드는 것을 좀 막아줄게요. 이 하얀 부분이 지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톡톡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불 켜시고 팬이 가열되면 고기를 올려줍니다. 색이 조금씩 변하면 빨리 뒤집어 주시고요. 너무 바짝 익으면 고기가 뻣뻣하니까 부드러움을 위해서 적당히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얇으니까 금방 익네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차슈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먹는 게 당연히 맛있겠죠. 하지만 가정에서 해먹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꽤 괜찮습니다. 라면 한 그릇의 양은 일반 라면하고 똑같습니다. 물 400에서 500ml 정도 담아주시고요.
라면 스프를 넣을 건데 물이 차가울 때 넣기보다는 물이 약간 끓으려고 할 때 그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 스프가 액상이긴 합니다만 그 끈적이는 성질이 강해서 용기에 담아서 딱 부었을 때 이 용기에 남은 부분이 찬물에서는 잘 안 떨어집니다. 살짝 끓으려고 할 때 그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일본 라면답게 기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냥 쓰지 마시고 쓰기 직전에 꼭 흔들어 주셔야 돼요. 충분히 많이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쭉 따를 때 기름만 나와요. 모든 일본식 라면 스프는 거의 그렇습니다. 많이 흔들어 주신 다음에 얼른 뚜껑 열고 기름하고 분리되기 전에 빨리 넣어 주시는데 양은 일반 소주잔으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넣어 주시면 돼요. 굉장히 껄쭉해요. 컵에 많이 묻어 있으니까 충분히 잘 헹궈 주시고요. 이때 물이 차가우면 이게 안 씻겨 내려가요. 한번 살짝 끓으면 완성입니다. 옆에 잠시 내려놓고요. 이제 면을 삶을게요. 자, 물이 끓는 동안 차갑게 식은 계란도 잘 까서 좀 덜 삶았더니 굉장히 보들보들하네요. 잘 놔주시고 대파도 송송 썰어서 잘 놔주시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습니다. 면을 넣기 전에 손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서 서로 붙어있는 부분을 살짝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막 풀어치면 면 끊어져요. 부드럽게 살살 눌러서 면이 붙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벌려주시면 좋아요. 면 넣으시고 젓가락으로 살살 풀어줍니다. 뭐 일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면을 넣고 막 휘젓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녹아있는 좀 두꺼운 생면에 해당되는 얘기고 이 면은 막 그렇게 흔드시면 안 돼요. 다 끊어집니다. 익히는 정도는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꼬들거리는 면을 좋아하시면 물이 끓어오를 때 바로 건져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면을 좀 좋아해서 한 1분 정도 삶아주겠습니다. 체에 받쳐서 오겠습니다. 찬물로 씻으시면 안 돼요. 일본 라면은 찬물로 씻는 거 아닙니다. 자, 면도 준비됐고요. 다시 올리고 불 켜시고 예쁜 그릇 준비해서 쿠로마요를 살짝 넣어줍니다. 밥숟가락으로 한 3분의 1 정도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전 좀 많이 들어갔네요. 뜨거워진 국물을 그릇에 잘 담아주시고요. 쿠로마요를 잘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검게 뜬 기름, 이게 향이 굉장히 좋아요. 면 담아주시고 면 사이사이에 국물이 잘 배이도록 이렇게 퍼뜨려 주시고 돼지고기 올려주시고 계란은 반 갈라서 넣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덜 익혀서 노른자가 완전히 찰랑찰랑해요. 그냥 올리겠습니다. 대파도 듬뿍 올려주시고 김은 여러분 뭐 집에 있는 도시락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꽂아주시고 일본식 라면 금방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라면이랑은 많이 달라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만든 일본식 라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간단하게 만들었을 때 이 정도 나오면 뭐 괜찮다 생각이 드네요. 라면은 김치보다는 단무지가 어울리죠. 오늘은 사케 한 잔 준비했습니다. 자, 국물 먼저. 확실히 달라요. 그 일본식 라면 스프가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만들어야 되는데 조명하고 카메라 옮기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면이 다행히 많이 안 불었습니다. 우리나라 라면은 김치랑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근데 일본식 라면은 뭐 김치랑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김치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일본 라면의 그 향이 있잖아요. 고유의 향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죽어요. 제대로 즐기시려면 단무지랑 함께 차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슈라고 하기로 한 목살. 웬만한 차슈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일본 라면은 이 김이랑 같이 먹는 게 더 별미죠. 자, 김이랑 면이랑 이렇게 해서 일본 라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코츠 라면이잖아요. 돼지뼈로 만든 그 육수는 확실히 더 기름지고 많이 진하지만 좀 많이 느끼하죠. 쿠마모토 라면은 확실히 덜해요. 일본 라면을 좋아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이 라면 스프 한번 써보시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본 라면은 일본 술과 함께 즐겨야 제맛이겠죠. 이 낮술로 즐기기에는 사케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 그 반주로 하기에는 독한 술보다는 이런 사케가 훨씬 더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계란을 너무 덜 익혀서 수저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국물과 함께 떠서 한 입에. 역시 계란은 덜 익힐수록 맛있습니다. 옛날에 그 한국식 라면에다 제가 김을 넣어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음식궁합이라는 게 참 미묘하고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어떻게 알아낼까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스타일의 그 면 요리는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뭐 괜찮겠죠.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3-4번 먹어요. 역시 라면은 대파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런 라면 스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내산 제품도 있긴 있습니다. 별로 뭐 추천하지는. 이 밥 먹을 때 함께하는 사케는 입가심용으로도 괜찮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소주랑 먹어봐야겠는데?